모르겠어요. 네, 이분입니다. 우리 한동수 의원님에 대해서는 뭐니 해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네. 최고 빅 이슈. 네. 그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도민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도의가 나섰거든요. 특히 한동수 의원. 차고지 증명제. 아, 이건 진짜 시간이 한 시간에도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차고지 증명제에 네, 대해서 먼저, 네. 네. 제가 민심을 도성박 민심을 지금 확인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말씀. 한동수가 네. 도대체 누구냐? 아, 잘하는 의원이다. 전해달라. 너무 고맙다. 그건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소통이고 공감이죠. 17년 정도 이제 시행이 됐는데 2007년도부터 17년 됐는데 김태환 지사 때. 네. 수차례 도성박 백성들이 상소를 올렸는데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해서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이제 보편적인 얘기고 그 와중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님께서 폐지를 해야 된다. 그 이제 실질적 행정에서는 좀 힘들겠지만은 정치라는 것은 이제 도민의 뜻, 국민의 뜻을 받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도민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간에 이제 맺혔던 차고지 증명제를 통해서 불편함과 부당함과 그런 거를 이제 행정도 다 알고 있지만 제일 문제는 소통을 하지 않았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한동수 의원님께서 들어주고 교통행정국장님을 통해서 발언을 해서 긍정적이죠. 완전히. 교통안전국장님께서 폐지에 준하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뭐 행정에서 이런 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차고지 증명제. 그렇죠. 그 여러 통로를 통해서 도민들의 바람은 있었는데 나쁘게 하면 계속 묵살당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제가 제일 한동수 의원의 별명을 이제 당해서 할 말 하는 의원 한동수 할 말 했고 이제 별명 하나 더 지어줄 것 같아요. 한차고지. 차고지 문제는 한동수가 해결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저도 기쁘고 정치란 이런 것이다. 민생이 제주도 뭐 민생경제하지만 이 차고지 증명제에 모든 민생이 걸려 있다고 전 자부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강론으로 들어가면 왜 민생인지 왜 경제인지 나오게 될 겁니다. 한동수 차고지 증명제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 이번 한 배경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사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느낀 게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에 있는 회장님이 어르신께서 저를 한번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분이 말한 게 그러니까 자기네가 옛날 아파트니까 이 세대수는 뭐 그때 뭐 100세대 정도쯤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차량도 많지 않았고 해서 한 5, 60대 정도쯤으로 설계가 됐나 봐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이 당시에 있던 설계 근거를 갖고 차고지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아파트에 자체적으로 밑줄 같은 걸 그으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걸 자기네들은 인정을 못 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갖고 있는 그 규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차고지 증명제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 옛날 있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런 피해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그래서 우리 환도위가 되면서 이 차고지 증명제를 좀 없앴으면 담당 상임위니까 그런 이 말을 상임위 차원에서도 많이 말했고 근데 사실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그렇죠. 의회 그리고 또 이 환도위 많은 의원들 의원님들이 모든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 각별히 이제 한동수 의원님께서 깊이 있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제 행정이 이제 꿈쩍도 안 했던 행정이 이제 폐지에 준하는 이제 행정에서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말인데 뭐 이제 폐지했으면 이제 대중들의 반응은 있지만은 그런 점에서 되게 이제 고무적인 결과이고 뭐 한동수 의원님도 알겠지만 우리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동맹은 걸 알고 계시죠. 이 차고지 증명제에 민생이 있다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주택자, 청년, 그리고 도시를 치면 원도심. 신도시에 있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지만 중산층,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외면시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부분을 이제 한동수 의원님께서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뭐 폐지되는 거는 이제 뭐 구울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분노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본의 아니게 뭐 제목 정도만 알고 했지만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 또 누굴 만나봤어요. 뭐 자동차에 관련된 분들 뭐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정말 심실어서 달라고. 이제 민심은 한동수 의원에게 있다. 아이고. 특히 자동차 딜러분들이 많이 요청했죠. 아 딜러분들도 있었고. 저한테는 없었어요. 자동차 업계에 관련된 분 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자동차 업계에 관련된 분, 원도심에 관련된 분 다각적으로 다 만났는데 이제 자동차 업계라고 하면 이제 자파이죠. 예, 뭐 업계라고 하면 이제 뭐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됐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우리 한동수 의원님한테 그- 이제 질의할 때 예. 2022년부터 24년까지 차량 그러니까- 취득세가 예. 분명 감소될 걸로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냥 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차고지 증명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에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한번 네,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고지가 없으면은 부족하면은 일단은 공공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요금이 1년에 한 9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네, 시내는 100만 원, 네. 읍면적은 한 66만 원, 90만 원, 66만 원. 근데 그조차도 그 공공주차장이 만차가 됐을 경우에는 그 주차장을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불법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우리 주차장이 없으니까 행정에 돈까지 주면서 주차장을 마련을 했는데 그 주차장을 막상 이용 사용을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사니까 주차장이 문제가 확보가 없어요.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고통은 서민들한테 오는 거죠. 좋은 차고지를 확보 못하는. 예,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필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생기거나 하면은 진짜 차를 해가지고 빨리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아니면 애 데리고 뭐 드라이브도 뭐 놀러도 가고 바람도 쐬가지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차가 필수인 곳인데 제주도가 근데 차고지에 대해서 정말 좀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기 전에 일단은 주차장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 있는 도심지 가면 차고지 증명제가 잘 돼 있는데 거기는 민간 주차장이랑 그다음에 공공 주차장이 잘 조성돼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 주차장도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민간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시행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제주도가 전국에서 이 대중교통 이용률이 꼴찌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최악에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대중교통이라도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차가 없어도 이동권을,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차는 좀 소유하기 어렵게끔. 근데 이게 또, 이 서민과 아까 구독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산층들한테 이런 부담이 와버리니까 그래서 이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는 정말 큰 이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래서 편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지에 있는 아는 곳에다가 차량을 그렇죠. 등록시키면서 막상 차는 제주도 와서 끌고 다니고 이러면서 당연히 세수 누출이 발생 리스, 지금 렌트카 국내 유명 렌트카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세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아까 취득세 부분 얘기한 거는 이제 이자를 통해서 이제 취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분명 취득세가 줄어들 걸로 데이터로 말해야 되거든요. 취득세가 줄어들 감면이 이게 다 지방세 아닙니까? 지방세 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뭐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그 부분을 이제 대기업 렌트카들이 내려와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량 취등록세는 일단은 살펴보긴 연관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뭐 자료를 보고 한번 이게 단순히 취등록세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은 그렇죠. 아니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검토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제 감면 받고 있는 거 예, 30%. 예. 예, 근데 일반 도민들은 다 한 대당 한 대의 이렇게 차고지도 있어야 되고 렌트카를 30% 감면을 해준다는 거는 일단은 렌트카 총량제로 좀 이 정책 취지가 맞지 않고 그리고 이 도민들과의 형평성과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차고지 그리고 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균형 발전에도 이게 좀 잘 네. 어긋나거든요. 왜냐면은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차고지가 없으니까 맞아. 차고지 확보를 하기 쉬운 이 신재주권, 이 아파트들이 잘 조성된 그런 신도심권으로 이동을 해버리니까 더 차고의 직면 때문에 예.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예. 있다. 그러니까 계층으로 치면은 이제 중산층과 서민, 지역으로 치면 원도심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밭 같은 경우도 차고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럼 밭을 차고지를 해버리면은 자기가 그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현상도 또 일어날 수가 있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 차고지 증명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차량을 소유를 억제시켜가지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뭐 좀 깨끗하게 한다 그런 취지인데 사실 차량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뭐 편법적으로 갖고 오는 방법으로 뭐 그다음 리스나 뭐 그다음 렌트카를 이용해서 계속 하니까 차량은 줄어들지도 않고 그다음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번 거리 가보십시오. 우리 지금 불법 주차 없어졌습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이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취지가 있는데 그런 정책 목표가 전혀 달성은 되지 않고 근데 도민들의 그 고통은 불편은 가중되고 있고 그러면은 저는 폐지가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대목에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그 자동차 이렇게 차고지 증명제의 당초 입법 목표는 교통량을 줄이고 이제 차고지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는데 차량의 감축도 목표였는데 2017년도부터 보면 46만 대, 2022년 66만 대, 2023년 70만 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통해서 얻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장 사람이나 이제 정책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빨리 개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뭐 제도가 어쩌니 뭐 이렇게 해서 오래 걸리니 이런 것보다 신속하게 해줘야만 왜 그 결과물이 17년 동안 했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대목에서 또 주차 면수는 늘어났거든요. 주차 면수가 늘어났다는 건 주차난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주차 면수가 늘어났는데 주차가 계속 안 된다는 것은 다른 편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의 실패를 아쉽지만 인정하고 개선을 하든지 폐지를 하는 것만이 진정한 용기고 진정한 민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차후의 직면제 관련해 갖고 이제 한동수 의원님이 이제 어쨌든 그 첫 출발, 첫 출발이 아니라도 어쨌든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고 하여튼 마무리할 때까지는 제가 저도 그렇고 뒤에서 그 차후의 직면제에서 불만을 요구하는 도민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고 차고지 증명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게 이제 연역을 따져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BH에 있었고 이제 비서관님 활동했었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해서 왜 안 했을까? 이러한 사안 때문에 안 했어요. 제주도만 특별자치도에서 제주도에서만 제주도에서만 하는데 이거 참관위원이 알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차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기본권 침해. 이건 기본권 예를 들어서 이제 주거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차고지급 이전을 못 하잖아요. 국민의 기본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한 건데 그때 당시 뭐 취지 자체가 좋으니까 했다고 쳐도 늦었지만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것같다. 이거 그 기본권 침해도 맞지만 이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그 정권 아마 나갈 겁니다. 표심 날아가죠. 그리고 또 이 대목에서 이제 가능하지도 않고 전 세계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하는 나라는 아까 한 일본이랑. 근데 일본은 왜 문제가 없었을까? 계획이 됐으니까. 네, 그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일본은 이제 선진 국가로 좀 빨리 진입을 했잖아요. 한 20년 전부터 그걸 예측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우리는
차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한 거예요. 차량이 그죠? 이제 네. 없는 상황에서 20년 후에 뭐 20배, 30배 증가한다를 예상해서 차곡차곡 한 게 아니라 이미 증가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는 발휘되기가 애초에 힘들었다. 취지만 받아들인 거죠, 솔직히 말해. 그렇죠. 계획 없이. 그리고 일본도 전 지역 시행이 아닙니다. 네, 그래요? 그렇죠. 예. 일본도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 이게 새로 지을 때 차고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차고지 증명제를 할 거면은 점진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새로 집을 짓는 그런 곳에는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일괄적으로 뭐 차츰 뭐 유예 기간은 뒀지만 2년 전부터 전면 시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그 기반 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편하게 만들던가 아니면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고 2년 전에 그냥 차고지 증명제 시행한다. 이렇게 전면 시행해 버리니까 지금 우리 제주 도민들만 육지 사람들은 안 하는데 그렇죠. 예, 도민들만 이런 상표성으로 피해를 보고 이동권에 대한 피해를 보고 또 경제적으로도 네, 피해를 보고 있죠. 결국에 행정 우선순위가 돼버린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한 의원님하고 이 고석중 국장님하고 이 부분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이상 2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